오는 5월 2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코리안 나잇 행사가 펼쳐집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에서 퀸즈 서니사이드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보조금 21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승객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에 대한 근로 요건이 뉴욕주에서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오는 5월 2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코리안 나잇 행사가 펼쳐집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주관하고 본방송이 특별 후원하는 코리안 나잇 행사는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날 경기는 뉴욕 양키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대결합니다. 뉴욕 양키스는 코리안 데이를 기념하는 특별 행사로 오는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팬들에게 한국 태극기가 새긴 모자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로렌스 한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장은 뉴욕 양키스와 한인사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론칭하면 매년 다양한 한인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plan is to have a different nonprofit be the benefactor of the ticket sale, the donation portion, and continue to grow. We need 400 ticket sales to continue to do this next year, so we really ask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New York and New Jersey to support us. 그날가 5월 2일입니다. 꼭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날 저희가 Korean Night 양키스 모자도 하나 같이 나오고 그 레지스터 하시면은 그 다음에 또 거기 티켓 프라이스에서 자그마한 한 5불씩은 저희 장학금 재단한테 가요. 그러니까 한 회장은 협회가 올해 40주년을 맞아 한의사의 통큰 기부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영리 단체 자격 신청 중인 장학재단은 매년 최소 2명의 법대생들에게 $10,000씩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한인 변호사협회로서 어떻게 학생들을 도와줄까 하면서 저희 이사분들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재단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도 물론 한인 법대 학생들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는 저희가 못하고요. 그러니까 크라이테리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여기 뉴욕, 뉴저지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한테 도움을 줄 거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생각입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는 40년 전 몇 명의 한인 변호사로 창설된 협회가 오늘날 변호사뿐 아니라 한인 법조인 600명 이상의 회원을 자랑하는 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한인 사회와 함께하며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깜짝 회동에서 퀸즈 서니사이드 야드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보조금 21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26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깜짝 회동했습니다. 당초 공개 일정에는 없었던 만남으로 맘다니 시장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 함께 워싱턴 DC로 향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180에이커 부지의 12,000개의 서민 아파트 건설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10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2,000개의 서민 주택 가운데 절반인 6,000가구는 미첼라마 모델을 따라 극빈층 가구에 할당됩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3만 개의 노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원, 학교 및 의료시설이 건설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연방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뉴욕시에서 5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주택 및 인프라 투자 사업이 될 뿐 아니라 뉴욕시의 주택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입니다. 맘다니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생산적인 대화가 오갔다며
향후 몇 주 동안 논의를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이날 오전 아이스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소속 아제르바이잔 학생이 풀려날 것이라는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컬럼비아대의 해당 학생은 풀려났습니다. 브루클린 전철역에서 승객을 선로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26일 오후 11시 35분경 브루클린 다운타운의 제이 스트리트 메트로텍 역에서 두 남성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남성 중 한 명이 다른 남성을 선로로 밀쳤다고 밝혔습니다. 55세 피해자는 머리와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피해자를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브루클린 메소디스트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역에서 도보로 도주했으며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이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제이 스트리트 메트로텍 역이 속한 84경찰서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대중교통 내 중범죄 폭행 사건이 29건 접수됐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는 시내 어느 관할 구역, 어느 대중교통 구역에서도 가장 높은 중범죄 폭행 신고 건수였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해 2월 22일까지 대중교통 범죄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3% 증가했으며 브루클린 북부 순찰 구역에서는 2% 증가했습니다. 뉴욕시가 예기치 않은 수수료와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세입자들의 불만을 직접 듣기 위한 이른바 렌털리보프 세입자 피해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의 렌털리보프 청문회가 26일 브루클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수백 명의 세입자들이 참석해 집주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시정부 기관들이 참여해 주택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가 진행됐습니다. 한 세입자는 이사 온 지 9개월 동안 난방과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고 보일러 고장과 벽체 누수 문제까지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한 세입자는 천장에 구멍이 있고 자신의 방에는 난방이 되지 않아서 종종 거실에서 잠을 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청문회는 3월 5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에서 열릴 예정이며 4월 7일 마지막 일정 이후 90일 안에 시는 조사 결과와 정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민원을 제출하고 사진 등 증빙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한편 시정부 산하세입자보호국의 시아 위버 국장은 책임감 있게 건물을 관리하는 집주인도 많다면서도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에 대한 근로요건이 뉴욕주에서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26일 뉴욕주 빈곤 가정장애 지원국에 따르면 뉴욕주에서는 새로운 스냅 근로 요건을 3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당초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새 근로 요건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1일로 적용 시점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 내에 14세 미만 자녀가 없는 18에서 64세 성인의 경우 앞으로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 일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가 아니라면 자원봉사 혹은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한 것을 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동안 뉴욕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노숙자나 재향군인, 보호시설을 막 퇴소한 청년 등에 대해서는 근로요건을 면제해왔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이들 또한 예외 없이 근로요건을 충족해야 푸드스탬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 법안에 따른 것입니다. 법안에 따라 뉴욕주 정부와 시정부는 스냅 행정비용과 혜택의 15%를 분담해야 합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지난주부터 비시민권자의 SBA 대출 신청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이 자체 서류 심사를 마치고 SBA의 대출 번호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SBA가 지난 2일 발표한 정책 지침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7A와 504 대출 프로그램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허용됐던 영주권자 허용과 최대 5% 외국인 지분 예외 규정도 모두 폐지됐습니다. 이번 지침은 일단 2027년 3월 1일까지 1년간 시행되며 그 이후에는 연장 또는 변경, 폐지가 새로 결정되게 됩니다.
SBA의 새로운 개정 정책 지침에 따르면 SBA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이들 소유주의 주 거주지도 미국 본토 또는 영토 내로 제한됩니다. 한인은행들은 미 전국 금융기관 중 SBA 대출 실적이 전국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 미 전국 15개 한인 금융기관들은 2025회계 연도에 7A 프로그램에서만 18억 3,75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 SBA 부서 관계자는 한인은행에서 SBA를 신청하는 한인 비시민권자 비율이 20에서 30%에 달하는 만큼 새 규정으로 인해 은행과 신청자 모두 부정적 재정 영향과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SBA가 새 규정이 미치는 피해를 감안해 규정을 조기 폐지하거나 개선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맞서 침대 축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보육토록 하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1,335억 달러에서 많게는 1,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최소 1,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게 주류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지만 막상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전략은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거나 기업들의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가로 환급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라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이 매체에 전했습니다.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발효한 글로벌 관세입니다. 현재 10%로 발효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위법으로 결론난 상호관세를 상당 부분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행정부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납부된 관세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기업의 환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친트럼프 활동가들이 2020년 대선 당시 중국 개입 의혹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1월 중간선거 투표를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6일 백악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친트럼프 활동가들이 대통령이 선거에 대해 비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7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중국이 2020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겼으며 외국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가 담겼습니다. 이들은 이 행정명령 초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행정명령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피터 티킨 변호사는 외국 세력이 우리 선거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대통령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연방정부가 선거 관리권을 갖는다는 논리는 선거 관리 권한은 주 정부가 갖는다는 미국 헌법과 상충합니다. 선거를 이유로 한 대통령의 비상권 발동은 법원에서 다뤄진 적도 없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를 위한 근거가 되는 중국의 선거 개입설과 관련해서도 미 정보 당국은 2021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미국 내 30년 만기 고정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6% 아래로 떨어지며 3년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6일 미국 국책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5.98%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0.03%포인트 낮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대출 금리가 6% 아래로 내려온 것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1월엔 한때 7%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최근 몇 달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과 경제 불확실성, 작년 하반기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등이 주택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6% 미만 대출금리가 주택 수요 심리 회복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미성년자 성범죄자인 고 제프리 앱스틴 의혹과 관련해 의회 증언대에 섰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뉴욕주에 있는 자택 인근 공연예술센터에서 열린 연방하원 감독위원회의 비공개 녹화 증언에서 자신은 앱스틴의 범행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증언대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X를 통해 사전에 공개한 모두 발언에서 난 여러분의 조사에 도움이 될 지식이 없다며 그걸 알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정당한 해명 요구에도 그것을 덮기 위해 내게 증언을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나는 앱스틴을 만난 기억이 없다. 그의 비행기를 탄 적도 없다며 그의 섬이나 집 또는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 위원회가 앱스틴의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는 데 진지하다면 현직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해 언론과의 즉석 문답에 의존하는 대신 앱스틴 파일에 수만 차례 등장하는 문제에 대해 그에게 직접 선서하에 질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주도 아래 자신과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소환한 데 대해 마구잡이식 수색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엇이 억제되고 있는가? 누가 보호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은폐되고 있는가라며 앱스틴 파일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콘텐츠 업계 공룡 기업 탄생을 예고했던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합병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6일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최신 제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는 더는 워너브러더스 인수가 재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며 인수전에서 빠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드 서렌도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 경영자는 합동 성명을 통해 이 거래는 언제까지나 적절한 가격에서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었지 어떤 가격에라도 꼭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워너브러더스 이사회가 파라마운트에 주당 $31, 총 1,110억 달러 최신 인수안을 두고 넷플릭스와 체결한 기존 인수 계약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직후 발표됐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워너브러더스의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을 주당 $27.75, 총 $827억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양사 계약 후에도 파라마운트가 소송과 적대적 인수 시도 등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매달려왔고 최근 인수가액을 높여 워너브러더스 측에 새로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 계약 파기에 따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 측으로부터 $28억 달러의 위약금을 받게 됩니다. 미국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우려하는 산업 최대 위험 요인은 인공지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와 비즈니스 카운슬이 CEO 142명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해 지난 26일 발표한 CEO 신뢰지수 자료에 따르면 AI와 신기술 위험을 산업의 주요 위험 요소로 꼽은 비율이 60%에 달했습니다. AI와 신기술은 전 분기 조사에서 1에서 2위를 차지했던 지정학 위험 59%와 사이버 위험 56%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악시오스는 AI가 이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컨퍼런스 보드가 이를 조사 대상에 편입한 2024년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AI 기술이 시장과 산업 구조를 급격하게 재편하면서 AI 투자를 주도하는 대기업들조차 불확실성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주요 기술 기업의 주가도 올해 들어 상당폭 하락하는 등 시장 불안감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전 분기의 조사 대상자의 48%가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던 무역 관세 위험을 지목한 CEO는 16%포인트 급감한 32%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 3에서 16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CEO들이 관세 충격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4,000건이 증가해 21만 2천 건으로 고용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의 다임원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업무가 대체되면 그 규모를 조금 확대해야 된다고 회사 업데이트 행사에서 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책임자 등을 맡았던 한인 스티븐 차가 주상원의 인준 절차를 마치고 뉴저지주 사회복지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연방법원은 마러라고 리조트의 불법 보관 중인 국가기밀 문서의 회수방해 의혹을 다룬 보고서를 영구 공개 금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24일 발의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소비기간이 2026년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인 아지노모토의 냉동치킨 볶음밥에 유리조각이 포함될 가능성으로 리콜했습니다. 포드가 익스플로러 차량 41만 대가 해당 차량의 후방 서스펜션에 장착된 토어링크 부품이 파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주행 중 차량의 조향 제어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리콜했습니다. 보조금 중단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자 테슬라는 기존 사이버 트럭보다 약 2만 달러 저렴한 6만 달러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2분, 해지는 시간은 5시 4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퀸즈 육성거구 연방의원회에 도전하는 척박을 위한 후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척박 한인후원회가 3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뉴욕 하크네시아 장로교회에서 척박 후보를 위한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첫 뉴욕 한인 연방하원 배출의 염원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합니다. 2026년 강원영월군 미국 동부 특판 행사가 2월 18일 수요일부터 3월 1일 일요일까지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펼쳐집니다. 솜씨가 배추김치와 총각김치, 들깨가루, 맑은 쌀, 보리고추장, 한식된장, 쌀조청, 청결고춧가루, 찰옥수수, 청국장 등이 판매됩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영월의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2026년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블러싱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12시 30분 156가 H마트 앞에서 모여 바우로 정화상 천주교회까지 이어지는 신명나는 퍼레이드. 행진이 끝난 이후엔 따뜻한 도시락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국의 멋으로 오감이 즐거워지는 축제 2월 28일 토요일 12시 꼭 참여하세요. 이상으로 2월 2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